안녕하십니까. 뷰티원 초대석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책을 한 권 들고 나왔는데요. 좋아하는 것 99%보다 잘하는 것 1%의 승부를 걸어라. 네, 보통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에 승부를 걸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저자분께서는 반대로 잘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과감한 주장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실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오늘 이 저서를 쓰신 김현숙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대표님이 어떤 분인지는 대표님께 직접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제가 모신 이분이 누구일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대표님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현재 약손명가에서 대표로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약손명가는 어떤 곳인지, 대표님이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지 이제부터 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표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이렇게 목차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중에 첫 번째 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평짜리 백화점. 네. 네, 백화점이 한 평이라는 건 도저히 상상이 안 되거든요. 한 평에다가 백화점이라는 그런 명칭을 붙이는 거는 보통 배포가 아니면 힘드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희 시절만 해도 이제 그 시집을 가면 그만두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이제 그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돈이 별로 없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오빠한테 좀 도와주고 또 시집 오면서 돈을 썼기 때문에 없는 돈에 이제 얻기 위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최고의 방법은 요새는 이제 샵인 샵이라 그래서 샵 안에 샵을 오픈하게 됐거든요. 한 평짜리로. 그렇지만 제가 장소는 좁지만 사실 거기서 모든 백화점이 살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뭐 고객의 만족도라든지 감동을 다 줄 자신이 있어서, 그래서 백화점이라고 이름을 써서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몇 년도였을까요? 그때가 90년도죠. 네, 90년도에 네. 샵인샵 개념이라는 건 아직 좀 생소했을 텐데, 네. 샵인샵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셨고 또 거기다가 백화점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뭔가 좀 대표님께서 남과 다른 해안이나 앞날을 내다보시는 비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시면서 오빠에게 돈도 주고 또 결혼 준비하느라고 돈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말씀을 딱 들어보면 대표님이 굉장히 자립적으로 사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린 시절이랄까요? 그 샵을, 그 한 평짜리 백화점을 차리기 이전의 삶은 어떠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초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공장을 다녔었어요. 공장을 다니고, 다니면서 이제 야간 중학교를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보고 합격해서 이제 야간 고등학교 동구여상을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 후에 이제 들어간 직장이 유원건설이라고 그래서 건설업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어떤 자금 관리를 하면서 이제 일을 하다가 시집을 가게 됐는데, 시집 갈 때만 해도 사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형편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제가 중2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썩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사실은 부족했던 거죠. 그러다 보고 또 오빠도 직장이 없이 계속 이제 놀고 있었던 상태고, 비록 이제 제가 동생이긴 하지만 도울 수 있는 어떤 형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도울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저희 애기 아빠가 그때가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예, 대학교 4학년생하고 결혼하다 보니 제가 돈을 벌지 않으면 사실은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없는 가운데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 이제 조금은 한평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참 남다른 그런 사연이랄까요? 스토리를 갖고 계신데요. 제가 이제 대표님 책을 읽으면서 그 어린 시절에 이제 뭐
초등학교밖에 네. 졸업은 안 했지만 지식에 대한 그런 남다른 열정을 느낄 수가 네.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열정이 그 어린 나이에부터 생길 수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사실은 만화책을 무척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의아한데 제가 국문을 만화책을 보면서 스스로 깨달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로 만화책을 좋아했는데. 예민하셨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통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공부를 해야만 내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환경을 벗어날 수 있구나. 우리가 사실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가난한 집이든 뭐 시골에서 성공한 사람, 뭐 판사나 뭐 검사나 의사들을 사실 칭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봤을 때는 나의 환경을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책을 통해서 정말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너무 뭐랄까 많이 배울 수 있다라는 거, 너무 좋은 거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만이 살 길이다라는 어떤 철학을 갖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네, 이제 어린 나이에부터 공부와 책에 대한 네. 확고한 철학을 갖고 네. 그렇게 이제 살아오셨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네. 이게 그 결혼하기 전에 다니셨던 직장에서 또 에피소드가 있었더라고요. 네. 4시 이후에는 절대로 안 된다. 네. 시청자분들께 무슨 말인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를 여쭤보는 게 그게 대표님이 갖고 계신 그 확고한 뭐 인성이랄까요? 그걸 말해주는 에피소드가 아닐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뭐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거의 상사들이 시키는 거는 다 알겠습니다 하고 다 했습니다. 뭐 점심 시간에도 일을 하고 뭐 도저히 안 되면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까지 나와서 일을 했던 약간은 성실한 여직원이었는데요. 한 번은 이제 말일날, 그러니까 연말이죠. 12월 31일 날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가 마감을 4시밖에 안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4시에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제가 이제 미리 이야기를 했죠. 작년에 경험을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계속 늦게 끝날 수밖에 없으니 올해는 4시 안에 4시 안에만 출금이 되고 혹시 후에 오면 안 된다라고 이제 공포를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여직원 한 명이 이제 4시 넘어와서 이제 그 출납을 해달라 했던 거고 저는 안 된다 했더니 또 상사한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또 그것 또한 부당하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상사가 또 우리 상사한테 이야기했는데 정말 제가 거의 몇 년을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노를 안 했었는데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안 된다. 내가 분명히 약속을 했고 공표를 한 거를 나는 지키고 싶다라고 해서 끝까지 우겨서 출금을 안 준 적이 있죠. 어떻게 보면 참 힘든 그런 상황에서 네. 단호하게 하셨는데 네. 사람들이 놀랐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노를 하지 않았던 네. 직원이 상사에게 노를 하는 모습을 네. 보고 대표님에 대한 존경심을 갖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보면 여기 김현수표 마케팅이라는 그런 네. 제목이 있네요. 그 한 평짜리 백화점을 하시면서 벌써부터 마케팅 개념을 갖고 네. 하셨다는 걸 느껴지거든요. 네. 자, 대표님께서 이렇게 한 평짜리 백화점을 하면서도 마케팅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신 걸 보면 마케팅의 중요성과 마케팅에 대한 어떤 집념 같은 게 느껴집니다. 네. 어떠세요? 우선은 저는 이제 누구한테 배우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에서 읽어보니 이제 마케팅의 중요성은 이제 알게 됐던 거고 내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고객이 찾아오게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시절만 해도 굉장히 이 마스코트가 이렇게 남녀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옷에다. 그래서 동대문 시장 가서 이제 그 마스코트를 사와서 이제 밤새 사실 명함에다가 남자 마스코트를 이렇게 다 찝었어요. 찝어놓고 거기다 글을 써놓기를 이 마스코트를 갖고 오면은 남자 마스코트를 주겠다. 그러니까 여자분한테는 여자 마스코트를 줬거든요. 그렇게 주면서 이제 다 만들어 놓고 다행히 제가 직장 생활을 10년을 했기 때문에 어느 사무실이나 그냥 부스부스 들어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렇게 썩 뭐 예향적인 성향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제 각 샵에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다 나눠줬죠.
나눠줬더니 사람들이 보고 의아했죠. 그리고 거기에 미니 백화점이라고 써 있으니까 굉장히 큰 백화점이라 생각을 하고 또한 이제 하나의 또 마스코트를 얻기 위해서 이제 가지러 왔는데 다들 놀라셨죠. 너무 작아서. 작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일단은 5개는 성공을 했으면 또 다시 방문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그 시절에 없었던 마일리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사가시면 제가 이제 얼마나치 사가면 뭐 마사지를 해주겠다. 아니면 무슨 선물을 주겠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괜찮으면 손님이 오셨을 때 뭐 이 스킨은 항상 화장솜에 묻혀 닦아내야 된다. 눈썹은 이렇게 그려야 된다. 뭐 이렇게 부연 설명도 해주면서 손님들이 다시 올 수 있게끔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화장품 사용법까지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네. 그래서 그 화장품 사용을 통해서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예, 있도록 그렇죠. 해주시는. 네, 사실 지금 뭐 이렇게 많은 화장품들이 시중에서 팔리고 있고요. 네. 또 우리나라 여성들이 쓰는 화장품 가짓수가 네. 어떻게 보면 그 세계 다른 나라 여성들보다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걸 정확히 알고 제대로 쓰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화장품의 어떤 그 설명서나 이런 걸 봐도 자세하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예. 저도 사실 그 점이 많이 안타까운데 특히 크리싱 오일은 곧장 얼굴에다 발라서 닦는 게 아니고 크리싱 오일은 항상 손에 묻혀서 물하고 섞어서 거품을 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예, 왜냐면 처음 배우네. 네, 왜냐면 오일은 화장품을 이렇게 같이 흡입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곧장 바르면은 겉에 있는 이런 색조 화장에 들어가는 이런 역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방법을 모르고 여전히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제가 많이 이제 코치는 해주고는 있지만 제가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쓰는 게 좀 많이 안타깝죠.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 90년대 그때부터 소비자들의 니즈가 뭔지 정확히 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장을 한번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의 제목은 밀과 나 자신 성공의 시작. 네. 이때부터 뭔가 성공했다라고 네. 이제 스스로 느끼신 거네요. 네. 네, 여기 자 보면 그 성공에 대한 그 대표님의 열망이랄까요?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두 번째 장의 그런 작은 장 속에도 성공이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성공에 대한 열망이 왜 그렇게 강해지셨다고 생각이 드세요? 우선은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 뭐 가난해서 부끄러워 본 적은 없지만 사실은 좀 그러니까 원하는 걸 얻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고 그리고 또 살면서 많이 어떠한 그 누릴 수 있는 부분을 못 누린 거가 사실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 내가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우리 애가 낳았을 때 우리 자식은 저의 어떤 불편했던 어떤 제가 힘들었던 부분을 겪지 않게 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들을 위해서 성공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또한 아들한테 어떠한 존경받는 엄마가 되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정말 열심히 성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성공하고 싶은 열망을 부추긴 건 아드님이라고 예, 하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성공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지신 거네요. 네. 근데 대표님이 느끼시기에 내 인생 최초의 성공은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최초의 성공은 우선 검정고시를 합격한 거, 뭐 그 다음에 동구 여상에 합격한 거, 뭐 유원 건설에 합격한 거, 그리고 또 결혼한 거, 또 아이를 낳은 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직업 중에 제가 그 피부 관리를 선택한 거, 그리고 약손명가를 만난 거, 이런 게 하나하나가 다 성공으로 이루어져서 지금의 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표님 대답을 들으면서 인상적으로 느껴진 게 검정고시 합격을 최초의 성공이라고 네. 말씀하신 걸 보면서 책을 많이 읽고 지식에 대한 열망이 많았던 그 소녀의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사업적으로 성공하셨지만 여전히 그 지식에 대한 열망이랄까요. 네. 그런 게 아직도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직원들한테 항상 이야기합니다. 공부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사실 많이들 그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지금도 우리 직원들한테 사실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뭐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밤 8시부터 일요일날 새벽 5시까지 교육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좀 재우고 11시부터 6시까지 더 교육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사무실 이제 샵에 가서 또 이제 그 교육을 통해서 일을 하다가 또 못하면 또 그 아이를 또 새벽에 1시까지 또 가르치고 10시에 끝나서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의 장점이라고 본다면 그 교육을 정말 중요하다는 거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끊임없이 설득하면서 공부를 시키는 게 저의 제일 좋은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도 그런 말씀이 있대. 내가 네. 배운 것을 꼭 남에게 전수해주고 예, 싶어 하는 그렇죠. 공유의 마음이 참 강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건 또 어떻게 보면 그 직원들에 대한 애정이랄까요? 그들을 정말 진심으로 아끼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일 것 같거든요. 네. 새벽 1시까지 교육을 시킨다는 게 교육 받는 사람도 힘들지만 사실 교육하는 사람이 더 힘들 수 있는 일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혹시 직원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세요? 그냥 그 직원들이 저를 만나서 저도 이제 우리 회장님을 만나서 성공한 케이스이다 보니까 직원들도 저를 만나서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이 항상 있죠. 네. 직원들이 대표님을 만나는 것은 큰 행운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장에서는 이제 소소한 일상 속의 성공 키워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참 소소한 일상 속의 성공 키워드라는 말이 성공이라는 말하고 어떻게 보면 참 안 맞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성공하면 우리가 보통 거창하고 대단한 거, 소소한 거랑은 좀 거리가 먼 그리고 일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어떤 뭐 대단한 영역에서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이 그렇게 이런 제목을 하신 뭐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할까요? 저는 사실 우리 직원들한테 감사 노트를 주고 있습니다. 감사 노트가 하루에 28개를 쓰게 돼 있어요. 28개. 예, 28개. 그러니까 28개를 쓰면서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많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가뜩이나 일하기도 힘들고 또 공부하기도 힘든데 거기다 또 어떤 숙제처럼 28개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많이 불만을 갖더니 나중에 이제 직원들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쓰다 보니까 쓸 게 없다는 거죠. 사실 28개 매일같이 쓰기가 힘들어서 근데 어느 날인가는 쓸 게 없다 보니까 사소하게 엄마가 아침에 깨워준 거, 엄마가 아침에 밥을 차려준 거, 방을 청소해 주는 거가 이제 쓰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부모님한테 감사함을 느꼈다고 다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함이 이 모든 이 모든 생활의 일상생활에 느낀다라면 정말 행복한 거고 성공한 사람이 생각을 해요. 예, 그렇죠. 뭐 우리가 뭐 그 제 책에도 썼듯이 뭐 코가 하나가 뭐 막혔다든지 뭐 이랬을 때 사실은 그 2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도 알게 되는 거고 뭐 이런 면으로 해서 소소한 게 모여서 저는 뭐 종교는 없지만 늘 감사라는 말이 매사에 감사라는 게 제일 좋은 거라 생각을 하고 또한 직원들한테는 항상 감사해야만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긴다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상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네. 살아가라는 말처럼도 들립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매사를 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공이 오는 거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면서 대표님께서는 이 책의 제목에도 있듯이 좋아하는 것 99%보다 잘하는 것 1%에 승부를 걸라고 하셨거든요. 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제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요. 사실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해라라고 하는 건데 좋아하는 거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라 이런 뜻은 사실 사회에서 원하는 걸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또 부모님이 원하는 게 사실 뭐 변호사나 판사나 뭐 의사 그러니까 존경받고 또 급여도 높고 대접받는 이런 것을 하라라는 뜻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원하는 걸 해라. 근데 이왕이면 원하는 것 중에서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걸 했으면은 더 좋지 않겠냐라는 사실 그런 뜻으로 글을 쓴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 젊은이들이 그런 점에 오해를 해서 좋아하는 걸 자꾸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사실 좋아하긴 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걸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본인이 어떠한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 잘 못한다든지 뭐 그런 점은 조금 낮긴 하지만 노래를 굉장히 잘한다 생각하지만 좋아하고 근데 그게 사실 가수만큼 또 가수 중에서도 최고로 잘하지를 못할 때는 자기가 그 가수의 꿈을 갖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 본인이 잘하는 것을 찾아서 그거를 직업으로 삼고 나머지는 취미생활로 밴드를 하거나 뭐 아니면 뭐 노래방과 노래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예. 선택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 예. 그래야만 이제 실패도 적겠죠. 그리고 자기가 최고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분야를 찾아내라는. 네. 그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요즘 자라는 세대들이 또 고민 중에 하나가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대표님 어떠셨어요? 내가 정말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언제 발견하신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이제 사업을 막 시작을 할 때, 저 또한 이제 좋아하는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화책 읽는 걸 좋아해서 만화가게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왕 이제 제가 사업을 하면은 선곡을 하고 싶었거든요. 좀 잘하고 싶었고. 그런데 만화가게를 아주 잘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그러면은 내가 잘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제가 그동안에 어른들이 저보고 주위에서 이 부분을 너는 참 잘한다는 소리를 들은 게 있더라고. 첫째는 어른 말을 참 잘 듣는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을 찾아서 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을 예쁘게 해주는 거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 그래서 뭐 어른 말이 잘 듣는 거랑 사실 일을 찾아서 하는 건 직업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남을 예쁘게 해주는 게 무엇을 할까 하다 보니 화장품 가게가 조금은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세상의 어떠한 사업이라 생각해서 이제 화장품 가게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시작한 미니 화장품 백화점 예. 영업 상황은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많아서 나중에는 제가 그 구두방 안에 화장품 가게를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구두 가게도 인수해서 제가 크게 한 15평 정도로 확장을 해서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사실은 화장품 가게 단점이 부가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부가가치가 높은 거가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하던 차에 이제 피부 관리를 선택을 한 거죠. 그때 피부 관리라고 하는 게 아직은 대중화되기 전에였다고 제가 예,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참 과감한 결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때 피부 관리를 선택하게 된 어떤 동기랄까요? 과정을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이제 제가 그 동생보다 미워요. 밉다 보니까 이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뻐져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하는 가운데서 저는 이왕 예뻐지는 데 있어서 좀 이왕이면 좀 많이 예뻐지고 싶은 마음에 메이크업 학원도 다니고 마사지 학원도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얼굴도 잘하고 또 남도 해줬었던 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한번 마사지 샵도 한번 다녀봤던 거죠. 그 시절만 해도 제가 급여가 한 달에 12만 원이었는데 마사지가 한 달에 15만 원이었어요. 4번에. 굉장히 비싼 돈을 내고도 관리를 받았죠. 그럼 언니들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피부가 나쁘지 않은데 왜 다니냐. 그럼 저는 항상 나쁘지 않을 때 다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녔던 게 처녀 시절의 어떤 추억이었던 거고 또 그 시절에 제가 다니면서 이제 그 시절이 많지 않았지만 굉장히 원장님들이 멋있어 보이고 또한 제 생각에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 같고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가가치가 높을 거라는 예상으로 네. 피부 관리 샵을 시작하셨는데 실제로 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했었나요? 예.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으세요? 우선은 이제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가 첫째였고 두 번째는 우리 샵만이 잘하는 게 있어야지 사실 다른 곳에서 먼 곳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곳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다시는 살이 찌지 않습니다를 시작을 해서 하체 비만, 그다음에 모공 축소,
또 신부 관리, 얼굴 축소 이렇게 순으로 시대에 맞게 이제 어떠한 프로그램을 바꿔 나가면서 시작을 해갔고요. 사실 제주도에서도 와서 우리 제가 수유에서 했는데 수유 근처에다 방 얻어놓고 오셔서 관리받는 분이 계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었죠. 근데 제가 그 뭐 모공 축소라든가 네. 이런 거는 그 시절에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네. 것 같은데 바디 관리 뭐 다시는 살이 찌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요즘 그 트렌드일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는 트렌드를 잇는 그런 게 대단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통찰을 어떻게 얻으신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물어보는 걸 잘해요. 저는 항상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하지만 물어보는 바보는 한순간에 바보고 안 물어보는 바보는 영원한 바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항상 물어봅니다. 그래서 손님들이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한테 살을 빼고 싶은데 무엇이 제일 신경이 쓰이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다시 살이 찔까봐 걱정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다시 살이 안 찌게 하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해봤더니 원인을 없애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군것질하는 습관이거나 몸이 냉하거나 뭐 변비거나 해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한다라면 충분히 안 찌겠구나 해서 이제 저희 지인을 먼저 관리를 해줘보고 그 습관을 고쳐놨더니 정말 살을 빼고 안 찐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때부터 자신감 있게 그 광고를 하고 시작을 했던 거죠. 원인을 찾아내고 네. 실제 정말 그 임상을 통해서 네. 확인을 해본 다음에 예. 이제 본격적인 사업으로 예,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시작하면서 경험을 얻는 것보다는 항상 임상을 먼저 해보고 확신을 가졌을 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자신감도 생기고 또 고객들의 만족도도 더 높아졌던 것 같아요. 이제 체계적으로 하시고 예, 그렇죠. 네, 이 방송을 듣는 이제 뭐 앞으로 이런 피부 관리 쪽에 네. 진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장에서도 역시 성공이라는 그런 테마가 나오면서 여기서 조금 제가 눈길이 가는 게 실패를 통해 얻은 뼈아픈 교훈들이라는 네. 그런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성공하고 계시지만 아마 여기 오기까지 또 실패도 있으셨다는 뜻인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실패담을 좀 들어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네. 가장 가슴 아픈 실패는 뭐였다고 생각이 드세요? 우선은 이제 저는 항상 실패는 한 번으로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 말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딱 한 번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실패 안 할 자신도 있지만 뭐 그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겠지만요. 저는 제가 실패한 것은 사실 처음부터 성공하기까지 제가 정말 고객을 1순위로 관리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돈도 벌고 또 고객도 많이 생겼고 직원도 많이 생겼을 때 이제 확장을 하면서 마음을 조금은 제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그동안은 고객 위주로 해서 제가 돈을 벌었던 거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직원이 도와준 것이고 고객에게 어떠한 이렇게 얻은 것을 직원한테 뭔가는 보답을 해야겠다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내가 그동안은 고객 위주로 이제 샵을 운영을 했다라면 이제부터는 고객뿐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것도 해주마. 원하는 게 무엇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첫째는 야단을 치더라도 혼자 있을 때 야단을 쳤으면 좋겠다. 또 두 번째는 혹시나 너무 일을 못하면 그만두지 않겠으면 좋겠다. 해고하지 말아라. 해고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너무 아닌 직원을 데리고 있으면 그것 또한 고객한테 어떤 클레임도 걸리고 민폐이기 때문에 그만두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손님이 많으면 이제 쉬지 않고 계속 일을 들여보내니까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알았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 약속을 지키마 해서 그 세 가지 약속을 지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원하는 시간에 못 하다 보니까 클레임이 걸려서 환불을 해주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따로 불러놓고 야단을 쳤더니 많은 직원들이 왜 나만 야단 친다 생각하는 거죠. 따로 불러놓고 야단을 너무 철두철미하게 따로 불러놓고 야단을 쳐서,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은 야단을 안 치는 것 같고 본인만 야단을 맞는 것 같아서 또 그만두고, 또 세 번째는 정말 아닌 직원도 그만두지 않겠는데 공교롭게도 그 관리사가 사실 예쁜 관리사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직원들이 원장님이 예뻐서 예뻐하나 보다, 평상시 같으면 그만두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는 거 보면 그러면서 오해를 했던 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은 직원들이 본인들이 약속한 거를 까먹었던 거고요. 그렇죠. 예, 저는 또 그것을 기억해서 실행을 했던 것은 잘했지만 제가 잘못한 거는 일관성 있게 못했다라는 거죠. 처음에 고객 위주로 했으면 끝끝내, 그렇죠, 고객 위주로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제가 조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뭐 교만해진 것도 있고 뭐 이래서 직원 위주로 해주다 보니 그게 저의 최고의 실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고객 위주로도 하면서 직원 위주로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 방법이 고객이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직원을 위하지, 고객한테 불편을 주면서까지 고객을 위하는 방법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고객도 위하면서 직원도 위해줄 수 있다라는 네. 게. 왜냐하면 직원은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거고, 그렇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직원의 서비스가 어쨌든 최선과 예. 최대의 것이 돼야 되다 보면 네. 또 직원은 불만을 갖게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세요? 우선은 이제 끊임없이 직원들한테 면담을 해서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본인이 열심히 함으로써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을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많이 어떤 생각도 성숙해지고 고객을 1순위로도 하고, 또한 이제 저희가 하는 관리가 골기 테라피라는 걸 하는데 그 테라피가 굉장히 효과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스스로 어떠한 일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보니 예전에 비해서 조금 힘들어도 직원들도 참는 거고요. 또 고객들은 당연히 만족도는 높은 거고요. 그렇게 이제 실패를 통해서 뼈아픈 교훈도 얻고, 그러다가 성공과 행복의 공식도 발견하셨나 봐요. 예. 이게 이제 그런 챕터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과 행복의 공식이 시청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들려주시겠어요? 성공한 것을 본인이 감사했을 때 그게 행복이라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내가 성공을 했지만 그걸 감사 안 하면은 행복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저는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황을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또 성공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많죠. 사실 저희가 이제 간혹 가다가 고객님한테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 어떤 고객님이 여긴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할 정도로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멘트를 많이 하게 하죠. 고객님이 하물며 뭐 약간 뭐 고개 좀 돌려주세요 했는데도 돌려주면 그것도 감사해하고, 모든 것을 고객이 조금만 도와줘도 감사해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적어도 10번에서 한 30번 정도는 본인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다 보니 감사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또한 이제 감사 노트를 쓰다 보니까 직원들이 정말 그 감사함에 몸이 뱄던 것도 있고요. 저 또한 항상 모든 거에 뭐 많은 사람들이 예쁘다 하면은 쑥스러 하는데 저는 예쁘다 하면 정말 감사해 하거든요. 예. 아까도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어떠한 감사함이 사실은 그 행복의 제일 큰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감사할 게 많은 사람은 정말 복받은 자신을 느끼게 될 거고, 네. 그러다 보면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자기에 대한 자신감, 그런 게 저절로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자신감 없이는 또 성공도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예. 들어서. 그래서 원장님 그렇게 직원들에게 감사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강조하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약손 명가와의 인연은 네. 5번째 장에서부터 설명해주고 계신데요. 어떠세요? 이제 약손 명가가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그 실패를 또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밑거름이랄까요? 발판이 네. 됐다고 하셨거든요. 네. 자, 이제부터 좀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원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사실은 이제 피부 미용을 하다 보면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해부 생리부터 영양,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러 사실은 많은 원장들이 배우러 다니고 있어요. 저 또한 이제 많이 배우러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계속 배우러 다니는 도중에 제가 이제 고객들한테 관리를 해보면서 어떤 손님은 굉장히 효과가 높고 또 어떤 손님은 굉장히 효과가 늦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늦는 사람은 이유가 뭘까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건강하지 못하신 분이 효과가 늦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고민을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원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한번 골기를 배워봐라. 김 원장은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또 골기라는 것을 배워서 고객한테 해봤더니 굉장히 건강해지더라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날 전화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골기를 배워서 고객한테 했더니 정말 효과가 빠르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약속 명가에서는 골기 교육을 하고 있었고 그렇죠. 원장님은 그 교육을 받으러 가셨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한 명의 수강생이셨는데 그게 이제 깊은 인연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데는 또 다른 원인이나 무슨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요. 사실은 이제 제가 배우러 갈 때만 해도 골기라는 게 대체요법이었거든요. 대체요법으로 이제 관리를 통해서 건강해지는 걸로 이제 주로 교육을 했던 거였고, 저도 그거를 배워서 고객한테 관리를 했더니 정말 건강해져서 좋았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좀 더 아름다움으로 접목하면 어떨까 싶었죠. 에스테틱 업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골기를 만드신 우리 이제 이병채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 골기를 해보니 너무 좋다. 그리고 이 골기를 계속 고객한테 해주면 참 좋은데, 사실 사람이 건강하면은 이제 뭐 안 좋아서 와서 건강해지면 다시는 안 오는데, 내가 그동안 경험에 의하면 어떤 손님이 왔는데 아름다워지면 계속 오더라. 그러니까 이 좋은 골기를 계속 할 거면 이 골기를 대처법에서 에스테틱으로 좀 바꾸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또 흔쾌히,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회장님이 그래, 한번 너가 그거 만들어 봐라 라고 하셔서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알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골기를 기본으로 이제 뭐 얼굴 죽소, 비대칭, 뭐 여러 가지 흰다리 뭐 이런 것을 만들었던 거죠. 만들어서 했더니 정말 제 예상대로 손님들이 너무 이제 빨리 좋아지니까 좋아하셨고, 계속 오다 보니 손님이 늘었던 거죠. 늘다 보니 이제 체인을 하게 됐던 거죠. 진짜 뭐 단숨에 막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얘기 중에 원장님이 갖고 계신 두 가지 특징이 딱 느껴졌어요. 이제 이 비전을 알아보시는 통찰력과 그걸 과감하게 실행하시는 네. 어떤 대범한 실행력이랄까요. 사실 그냥 한 명의 수강생으로 그 이병철 회장님을 찾아가서 그런 제안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올 수 있었나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골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네. 저희는 사실 일상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골기가 뭘 의미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골기는 이제 이름 그대로 뼈 골에 기운 기자예요. 그래서 뼈에다 기운을 주는 관리인데요. 일반 관리는 이제 피부를 자극을 하거나 림프를 자극하거나 근육이나 뭐 경락을 자극해주는 관리라면, 골기 테라피는 뼈를 자극해주는 관리인데요. 뼈의 특징이 이 압을 받으면 굉장히 튼튼해지는 성질이 있어요. 칼슘 수량이 높아져서.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현재 우리 현대인들이 늦게 자다 보니 뼈가 많이 안 좋습니다. 늦게 자는 게 뼈에 나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늦게 자면은 근육의 기운이 없으면 뼈를 잡아줄 수가 없거든요. 우리 힘들면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이렇게 앉아지잖아요. 예, 저도 갑자기 허리를 펴고 싶어졌습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음식 문화가 또 짠 거랑 단 게 또 이 뼈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뼈가 안 좋은 거거든요. 음식에 거의 달고 짜서. 이제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이 이제 그 부분이 안 좋았던 게 지금 저희 골기가 정말 히트를 칠 수 있는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고객한테 어떻게 하든 효과를 많이 줘야겠다는 어떠한 마음이 골기를 좀 더 에스테틱으로 전환하게 됐던 거고,
또 그게 또 고객으로 하여금 아름다워지로 않는데 건강까지 얻어가게 하는 어떤 일석이조의 어떠한 것을 주다 보니 만족도가 더 높아졌던 거고 저 또한 자신감도 생긴 거죠. 예, 골기의 의미는 제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 뼈에 기운을 불어넣어서 뼈가 활성화 시켜주는데 그게 우리의 그 외모랄까요? 미모하고는 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것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우선은 이제 뼈는 사실 우리 몸의 뼈는 총 206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조각조각 여러 이렇게 있는데 그 뼈가 다 근육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런 빌딩을 보면 하나의 기둥이라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기둥이 조금만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 당연히 어떠한 뭐 전깃줄도 나오고 또 물도 새고 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아름답지 않은 건물이 되듯이 흉물이 되듯이 몸도 뼈가 반듯하지 못했을 때는 혈액순환이 안 된다거나 보기가 좀 흉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뼈가 이렇게 뭔가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아서 몸의 불균형과 비대칭 거기다 이제 뭐 피부 상태도 나빠지고 그렇죠.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뼈보다는 이제 뼈를 덮고 있는 근육과 맞습니다. 뭐 겉피부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많이 집중해서 피부 관리도 해야 하는데 이제 더 깊숙이 근본적인 데부터 우리 피부를 아름답게 혹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걸 이제 생각해 내신 거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약속명가 이병철 회장님하고 인연이 시작되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책에 가면 그 당시 조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극복해 가셨는지 약속명가 인연이 큰 도움을 줬다라고 그렇게 책에 나와 있는데 그걸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우리 회장님을 만나서 뭐 좋아진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나쁜 습관이 하나가 있어요. 사실 저축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한테 배우지 못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에스테틱을 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벌긴 했지만 그 돈을 저축을 안 하다 보니까 항상 돈에 쪼달려서 살았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의 문제로 많이 힘들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 회장님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을 많이 벌었다 자랑하지 말고 많이 저축했다고 자랑해라. 이 말씀이 정말 제 가슴에 콕 찍혀서 그 다음부터는 번 거에 무조건 50%는 저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썼죠. 예전에는 이제 쓰고 나서 나머지를 저축했다라면 이 습관이 어떠한 저의 부자로서의 어떠한 성공한 거에 하나의 걸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성공의 어떤 밑바탕이 된 그렇죠. 그럼 지금도 이제 50%는 저축하고 나서 사용합니다. 참 그게 많은 부자들이 쓰는 것보다 이제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라고 말들을 했는데 아마 그런 맥락에서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새기고 실천을 하신 거네요. 정말 참 뭐 아껴야 잘 산다는 말이 딱 여기서도 생각이 납니다. 자, 그 약속명가가 뭔가 남다른 생각과 행동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6번째 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점에서 남다르다고 느끼시는지, 어떤 식의 행동이 또 남다르게 느끼게 만드는 건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사실은 이제 남다르다는 것을 친다면 우선 이제 얼굴 축소를 예를 든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얼굴 축소만, 그러니까 얼굴만 컸던 얼굴을 좀 더 작게 해주는 거를 주로 했다라면 저희는 거기다 플러스 축소에 타원형을 만든 거죠. 이왕이면 작은 얼굴에 타원형을 만드는 거죠. 모양도 예쁘게. 그렇죠. 모양도 예쁘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원장들이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죠. 축소만 해도 축소를 하는 어떤 테크닉이 있다라면 또한 타원형을 만드는 테크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두 가지를 배워야 되는 어떠한 원장들의 불편함, 그러니까 힘듦이 있었지만 또 그거로 인해서 고객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져서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얻지 못하는 걸 줬다는 게 저는 제일 큰 약속명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장점은 항상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에게 그 어떠한 그 내가 피부 관리사로 자신감과 어떤 전문가로서의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게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기 테라피가 굉장히 효과가 높고 빨라요. 그러다 보니 관리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느끼는 금방 효과가 있네. 내가 했던 거가 표시가 나네에 의해서 직원들의 어떠한 자부심이 많이 느끼고 또 자긍심이 생기다 보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고객님한테 여쭤봤어요. 왜 약손명가를 계속 다니느냐. 저희는 단골이 거의 재등록의 80%거든요. 굉장히 높죠. 그래서 여쭤봤더니 저는 사실 효과가 높아서 다닌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직원들이 마음에 들어서 다닌다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굉장히 밝고 이렇게 멘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자신감이 있어 보여서 어떠한 것을 뭐 재등록을 권했을 때 그 말을 정말 믿게 되고 해줄 것 같은 마음에 재등록을 하신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다니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저희 약손명가의 또 다른 장점은 직원들이 어떠한 이런 자신감 이 정말 다른 곳에서 갖지 못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현대 기업 경영에 다 이제 인사 경영이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느냐가 그 기업의 성공 요인이라고 다들 그렇게 이제 믿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는 일찍 그걸 체득을 하셔서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더 중요한 건 직원들이 이 약손명가의 어떤 그 일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충성심을 갖게 만드신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직원들이 그런 충성심까지 갖게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그런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우선 오래 다녔던 지금 현재 약손명가를 이제 오래 한 10년 정도 다닌 원장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그 실력도 늘고 또 위치도 바뀌고 또 뭐 성공한 걸 보고 아 나도 노력을 하면 저렇게 저 원장처럼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모델이 많다라는 게 약손명가의 또 다른 장점일 수 있죠. 직원들한테 봤을 때. 직원들이 원장이 된다는 걸로 제가 들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조금 색다른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우선 이제 직원으로 취업을 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하게 되면은 이제 계속 교육을 통해서 또 고객한테 관리를 통해서 실력이 늘면 이제 어느 정도 매니저급으로 이제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제안을 하죠. 한 샵을 운영할 자신이 있느냐? 내가 봤을 땐 잘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직원이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제가 샵을 하나 오픈을 해요. 그 직원을 위해서 오픈을 해서 그 샵을 그 직원한테 운영을 맡기죠. 맡겨서 그 직원이 열심히 했을 때 6년 후에 그 샵을 그 보증금만 받고 그 직원한테 줍니다. 아예 통째로 넘겨버리죠. 그렇죠. 모든 수익은 그 직원이 다 갖는 거죠. 원장이 다 가질 수 있고. 정말 그러면 너무나 희망과 어떤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확실히 직원들한테 제시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명의 원장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제 약손명가가 이렇게 전국에 많이 포진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국에 몇 개의 그 약손명가 샵이라고 해야 될까요? 있는 건가요? 현재는 국내는 84개고요. 해외에 16개가 있어서 총 100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2개는 그렇게 직원이었다가 원장이 되신 분들이 맞습니다.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일단 그렇게 이제 원장이 된 후에라도 계속 이 약손명가 뭐 본사라고 해야 될까요? 본사에서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된 또 도움은 또 주시겠죠? 당연하죠. 정말 그렇게 다들 꿈을 안고 일을 하게 되니 정말 그런 자부심과 충성심이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요즘 다 자기들의 그 이익을 공유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때 원장님한테 그런 마인드랄까요? 공유의 마인드 굉장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제 우리 회장님이 이제 항상 말씀하신 것 중에 수수의 법칙이 있고 하심이라는 게 있어요. 수수의 법칙. 수수의 법칙은 이제 먼저 줘야지 나중에 받을 수 있다는 거고, 하심은 항상 내가 좀 부족하니까 더 노력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자는 아래 하자. 그렇죠. 아래 하자. 그렇게 하다 보고 또 제 경험을 토대로 제가 이제 돈이 없이 샵을 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정말 3년 동안 일요일도 없이 새벽 5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빚을 다 갚아가는 그 과정이 사실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은 이제 그런 과정을 안 겪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또한 직원들의 덕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먼저 줘야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니까 오히려 그 직원들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다른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약손명가의 원동력이 돼서 갈수록 발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직원한테 물어봐요. 약손명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니? 라고 물어보면 100명 다 약손명가는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더 커진다면 얼마나 어떻게 커지기를 바라세요? 저는 사실 100개 나라에 10,000개를 하는 게 제 목표예요. 100개 나라요. 예. 네. 지금 해외에도 아까 샵을 네. 진출시켰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어디에 샵을 진출시키신 건가요? 우선은 일본에 10개가 있고요. 네. 중국에 3개, 네. 미국에 2개, 필리핀에 1개가 있습니다. 네. 일본이나 미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좀 선진화된 네. 그런 이제 피부 관리 그런 네. 그 시스템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이제 그 진출해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면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우선은 이제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해외에 어떠한 직원을 보낼 때 못하는 직원을 보내거든요. 네. 저희는 잘하는 직원을 보냈던 네. 거가 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 교육을 정말 잘 시켜서 보내서 처음부터 고객한테 만족을 줬다라는 거. 네. 또 세 번째는 한국의 유학생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서 네. 그들이 많이 찾아주고 소문을 내준 덕에 좀 더 잘할 수 있었던 거. 네. 여러 가지 해외도 정말 열심히 저도 교육하러 다니고 있고 네.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육의 힘이라 생각해요. 약손명가가 네. 지금까지 성공된 제일 하나를 찝는다면.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현대에서 유행이라 트렌드가 되고 네. 있는 어떤 지식 경영을 확실하게 도입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예, 이제 맞습니다. 스스로 판단을 하시네요. 네, 그런 트렌드를 정말 해안을 갖고 미리미리 다 실천하셨던 게 네. 지금 이런 약손 명가라고 하는 사실 거대 기업이잖아요. 네. 100개 그 직영점을 운영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신데 이제 10,000개 나라에 100개의 나라에 10,000개의 직영점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특히 진출하고 싶으신 곳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일본을 많이 진출하기가 제일 좋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세요? 우선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마사지를 받는 데 있어서 마사지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민족이고요. 일본 사람들은 마사지는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고, 중국은 마사지는 꼭 받아야 돼. 예. 예, 이렇게 해서 사실은 중국이 더 좋은 시장일 수도 있지만 사실 중국은 공산주의이고 또 사회주의다 보니까 조금은 위험 요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이 제일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일본 사람들은 사실 저희보다 많은 게 선진국이긴 하지만 사실 이 피부 관리로는 우리보다 한국보다는 약간 후진국이거든요. 후진국이라 하기 말하기는 그렇지만 떨어진다는 그렇죠. 그래서 일본 고객님들이 굉장히 한국 직원을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높고. 그래서 저는 일본에 좀 더 많이 애정을 갖고 쏟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골기 테라피라는 건 어떻게 보면 손으로 만들어주는 성형이라고 할 수 네.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 계란형 얼굴을 만들려면 성형외과에 가서 턱을 깎는다든지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술도 받고 네. 하는데 원장님은 손끝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그 윤곽선을 가진 얼굴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 손으로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지금 피부 관리 샵들이 기기도 많이 이용하는데 전혀 그런 거 이용 없이 손으로만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손으로 할 때 가장 뭐랄까요, 비결이랄까요? 그런 건 어떠세요? 다행히 제가 또 하는 게 골기 테라피고 또 골기 테라피가 테크닉이 뼈로, 그러니까 관리사의 뼈로 고객의 뼈를 관리하다 보니 사실은 고객뿐 아니라 직원도 많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려움도 없고
또 좋은 점은 또 뭐 약간은 약손명가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개의 어떠한 약손명가를 좀 따라하는 이런 업체도 있긴 하지만 사실 약손명가를 따라하기가 정말 힘든 것은 테크닉이 정말 다양하다는 거, 그리고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오히려 손으로 하는 게 기계로 하다 보면 사실은 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손으로 함으로써 평준화가 되지 않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네, 이제 정말 약손명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적인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가 제가 조금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님께서 이제 이 골기 테라피의 테크닉을 또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실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네. 네, 앞으로 약손명가 더욱더 정말 그 직원분들이 예견한 대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직영점을 진출하고 계신 약손명가의 김현숙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김현숙 대표님의 말씀은 이런 에스테틱 에 종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참고가 될 좋은 말씀이셨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약손명가가 성공할 수 있었는지 끊임없는 교육과 연구, 그리고 그 말씀하신 수수의 법칙과 하심의 마음이 이런 기업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좋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